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고 뇌를 바꿔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생각을 멈추게 한 뒤 자신의 의도를 넣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의도가 명확해지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스탠포드 신경외과 교수이자 자수성가한 기업가이자 의사인 제임스 도티. 그는 의사가 될 확률이 제로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반복적으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던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이였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인생이 잘 풀릴 확률이 매우 희박한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원망하거나 체념하거나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도티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뇌에 먼저 설정하였죠. 현실을 바꾼 게 아니라 뇌의 기준을 먼저 바꾼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자수성가할 수 있었냐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자수성가한 방법은 12살 때 마술 가게에서 배웠던 특별한 방법이었다. 그는 신경외과 교수가 된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방법은 뇌의 회로를 바꿔서 자신의 미래를 본인이 직접 설정하는 것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인간이 의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실을 만들어낸 100%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것을 직접 적어 내려간 책,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입니다. 12살 소년이 마술가게에 끌리듯이 들어갔다. 그리고 소년은 6주 동안 매일 마술가게에 갔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진짜 마술을 가르쳐 주마. 소년은 아무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거나 숙제를 하라고도 하지 않는데 진짜 마술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불안하면서도 기대했다. 첫 번째 마술은 마술 같지 않았다. 내 몸 안의 모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방법이라니. 이런 게 마술인가? 할머니는 소년에게 물었다. 정말로 슬프거나 화가 난 적이 있니? 소년은 할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 있는 그대로 말하길 주저했다. 수녀님이 나를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는 바람에 되받아쳤던 그때나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했던 말 때문에 의사를 때리고 싶었던 때나 말하면 할머니가 자신을 다르게 볼 것 같았다. 할머니는 말했다. 감정은 맞거나 틀리거나 하지 않아. 그건 그냥 감정일 뿐이야. 그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셋 하면 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아빠는 매일 술을 마셔요. 술 마시러 나가면 몇 주 동안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살 돈이 없어요. 엄마는 많이 아파서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빠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엄마의 상태는 더 나빠져요. 무엇 어찌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네 몸은 어떤 느낌이니? 네 뱃속 느낌이 어떠니? 좀 아픈 것 같아요. 가슴은 어떠니? 단단히 조이는 느낌이에요. 좀 아파요. 머리는 어떠니? 머리는 지끈지끈해요. 이제 너한테 네 몸 안의 모든 근육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할머니는 몸의 가장 아래부터 하나씩 긴장을 풀게 했다. 발, 발목, 무릎, 허벅지. 하지만 생각은 계속 다른 데로 도망가고 있었다. 배가 고파졌다. 지루해졌다. 이게 마술이 맞나 싶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다시 네 발에 초점을 맞추렴. 이제 네 뱃속 근육의 긴장을 풀어보자. 근육을 단단하게 조인 다음 다시 풀어보자. 그럴수록 배가 더 고파졌다. 이제 가슴 차려란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가슴 근육의 긴장을 풀어보렴.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서 심장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보자. 심장도 근육의 일종이란다. 그러니 다른 근육들처럼 심장도 긴장을 풀 수가 있단다. 좀 더 긴장이 풀리면 심장 박동을 느껴보려무나. 나는 점점 기분이 좋아졌다. 후에 소녀는 신경외과 의사가 된 뒤 이 방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장을 느끼려 할 때 뇌는 심장으로 신호를 보내고 심장은 그대로 반응합니다. 이 과정이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즉 심장을 느끼려 하면 뇌에서 심장으로 신호를 보내고 심장은 반응하는 겁니다. 공포를 느끼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그런 원리인 거죠. 제임스 도티는 루스라는 할머니에게 이 방법을 배웠던 겁니다.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강연가인 조 디스펜자도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죠. 그는 이렇게 합니다. 호흡과 근육 수축을 통해 몸의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의 긴장이 풀리고 의식이 또렷해진다고 말하죠. 다시 루스 할머니의 명상법으로 돌아와 볼게요. 루스 할머니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네 눈과 이마가 단단해지다, 풀어지는 걸 느껴보렴. 저도 읽으면서 해보았는데 단단해지다 풀어짐을 상상하면 그 순간의 풀어짐이 훨씬 기억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으로 긴장을 푸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조 디스펜자도 근육을 조였다 푸는 걸 했던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각박한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운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명확해지고 현실로 이어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저는 해고를 당했고 월 수입이 0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접한 이 명상법을 통해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고 뇌를 바꿔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은 그 잡생각이 없어졌을 때 자신이 원하는 의도를 넣는 것이죠. 저는 그 없어진 틈, 그 찰나를 생각의 틈이라 부릅니다. 이 개념은 제 강의에서 좀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틈에 자신의 미래, 자신의 의도를 넣는 겁니다. 소년에게 할머니가 알려준 특별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생각을 멈추게 한 뒤 자신의 의도를 넣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 생각이 멈췄을 때 현실은 가장 쉽게 바뀝니다. 이제 의도를 어떻게 넣는가에 대해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자신이 원하는 리스트를 작성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보여주었습니다. 포르쉐, 좋은 집, 섬, 롤렉스 등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안엔 대학 가기와 의사도 있었죠. 할머니는 그 종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 목록을 만들기 전에 확실히 마음을 열었니? 소녀는 급한 마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을 여는 방법이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내 목록의 소원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날이 루스 할머니가 돌아가는 날이 겨우 엿새뿐이었다. 마음을 여는 방법을 할머니는 가르쳐 주었다. 먼저 긴장을 푼 뒤에 내 안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먼저였다. 내 안의 목소리는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상 다른 생각을 했다. 한 5번 숨을 쉬면 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진짜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할머니는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졌다.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말했다. 그냥 연습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 소녀는 할 수 없을 거라 여겼지만 해보겠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초를 가져와 불을 붙였다. 그냥 저 촛불의 불빛에 집중해 보렴. 숨을 쉴 때마다 아주 조금씩 깜빡거리는 하나의 불빛을 그저 응시하는 것만으로 머릿속 목소리를 잠재우는 일이 훨씬 더 쉬워졌다. 그리고 매일 밤 혼자 무진 애를 쓰며 촛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내 생각 사이의 간격을 늘려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술 수업은 계속 이어졌다. 목소리를 잠재운 다음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말했다. 네 마음을 여는 건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란다. 우리 각자는 삶에서 받아들일 만한 게 무엇인지 선택하게 된단다.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우리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남들 앞에 내놓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남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도록 하느냐. 그 어느 누구도 너를 위해 대신해 줄 수는 없단다. 소녀는 마음을 여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려웠다.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걸 넘어 선택이라니.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생각을 전달해야 한단다. 소녀는 혼란스러웠다. 그건 힘들었다. 나를 때리고 괴롭혔던 아이를 떠올리는 일은 힘들었고 그 아이가 미웠고 상처 준 모든 사람들도 미웠다. 할머니는 눈치챈 듯 말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다. 소녀는 생각해봤다. 만약 그들이 상처 입었거나 얻어맞고서 고통 속에 울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고 그리곤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게 보통은 그 지점에서 나의 내면도 상처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니 조금은 쉬워졌다. 후에 소녀는 자라서 연민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은 지성을 담은 기관이다. 이는 증명된 사실이다. 심박변이로 알려진 심장 리듬의 패턴은 우리 내면의 정서 상태를 반영하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포를 느끼면 미주신경의 신호음이 줄어들고 교감신경계로 불리는 부분의 표출이 우세해진다. 사람과 연민의 감정은 심박변이의 증가, 불안이나 분노나 좌절은 심박변이가 줄어든다. 흥미롭게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심박변이의 부족이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의도를 자신에게 넣기 위해 만들어야 할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머니의 수업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몸의 긴장을 풀고 내면 목소리를 잠재우고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 연민을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돼보는 것입니다. 이러면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도를 넣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만들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쉽지만 아니라는 거죠.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의도는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뿌연 창문 너머에 너가 되고 싶은 나 자신이 있는 걸 상상해 보렴. 지금은 뿌옇지만 계속 상상하다 보면 점점 선명해질 거란다. 네 머릿속에서 그 창을 통해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든 진짜 현실이 될 거야. 그 창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이미 가졌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또는 그 창 안에 있는 모습대로 네가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면 할수록 그 일은 더 빨리 이루어질 거야. 소년의 목록에는 월세 내기가 있었다. 소년은 집에 가서 몸의 긴장을 풀고 목소리를 잠재우고 마음을 연 뒤에 부모님이 월세를 내는 장면을 계속해서 상상했다. 상상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소년은 경찰이 와서 집에서 쫓아내는 건 아닌가 불안해졌다. 하지만 문 앞엔 정장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누구세요? 그 사람은 봉투를 주더니 말했다.
아버지에게 기다려주어서 고맙다고 꼭 전해주렴. 그 봉투엔 3달치의 월세와 공과금을 해결할 돈이 들어 있었다. 소녀는 이 일 이후 이 마술을 더 믿게 되었다. 이건 돈이 생긴 이야기라기보다 소년의 상태가 처음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그렇게 의사 가운을 입은 창문 너머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갔다. 그리고 소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소녀는 현실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만드는 법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뿌연 창문 너머로 보이던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은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루스 할머니가 떠난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없는데도 소녀는 마술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소녀는 물론 의사가 되었죠. 하지만 의사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꽤 많았고 그때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내려간 것이 책의 2부 시작입니다. 2부는 곧 올리겠습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